직장 내 괴롭힘이랑 무엇을 말하는 건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다른 말로는 일터 괴롭힘이라고도 하는데요. 일체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뭐 사용자, 기타 관계 동료자로부터 유발되는 일체 행위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뭐 아직까지 법률적 정의는 뭐 개념 정의가 된 건 아닌데요. 뭐 차후 뭐 그런 작업이 지금 이루어지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뭐 사회적 의미로 조금 더 통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타인으로부터 뭐 업무와 관련해서 또는 직무 환경에서 뭐 유발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문제 또는 직무 관계에 대해서의 문제에서 유발되는 고의적인 어떻게 보면 이제 인사적 불법행위라도 볼 수 있고 좀 그렇게 좀 사회적 의미로 현재는 좀 더 정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행동들이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뭐 사실 다양합니다. 뭐 행동을 딱히 유형화시키기도 굉장히 조금 힘들 정도로 여러 가지 다양화가 있는데요. 다만 좀 양상은 좀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근로기준법 23조에서 정당한 이유는 해고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의 구조조정이라든가 인원의 전환, 배치 전환이라든가 감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사용자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사용되는 뭐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겠고요. 뭐 기타 뭐 성희롱이나 성추행 이런 거는 대표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로 뽑히고 있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뭐 다른 유형으로 또 들자면은 동료 간에 발생하는 문제들도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직급 상사나 뭐 차상위 상사가 아닌 뭐 같은 동료 또래 같이 일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많이 발생한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좀 특징이 있다면은 어떠한 유형으로 발생을 했든 이 문제는 결국 회사의 전체 문제로 많이 번지는 경우가 많고요. 결국은 이제 직급과 위계 또는 회사 자체에서 괴롭힘 문제로 전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있어야만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최근 신체나 재산의 손해를 가하는 직장 내 괴롭힘은 상당 부분 많이 줄어들었고요. 특히 2000년대 들어오면서 뭐 신체적 또 물리적 또 뭐 이렇게 언어적 폭력에 대한 괴롭힘 자체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양상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도 뚜렷하게 이거는 불법행위다 또는 문제적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드는 것이 사실이고요. 다만 이제 최근 유형은 직접적 신체적 또는 재산적 손해를 가하는 방식보다는 주로 이제 정신적 괴로움에 많이 좀 치중을 두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간혹 과중한 업무 명령을 통해서 업무를 갑자기 양적으로 늘린다거나 해보지 않은 업무를 특정한 시기까지, 그러니까 도달할 수 없는 시기까지 목표를 준다거나 또 이에 대한 실패했을 때 뭐 굉장히 굴욕적인 언어를 물론 순화를 해서 하지만 누가 봐도 좀 이 사람이 좀 적어도 프라이드가 좀 상처를 받겠구나라는 식의 조금 정신적 괴롭힘이 좀 더 광범위하게 넓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입니다. 그러면 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까요? 조직적 이유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일단 조직적 이유는 수차 말씀드렸지만 경영을 하는 도구의 하나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인원을 정리해야 되고 뭐 임금을 삭감하고 뭐 기타 뭐 필요한 전환, 배치 전환을 위해서 또는 조직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전자들은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 통제하기 위한 방안들이라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뭐 말을 잘 들으라 이거죠. 육아휴직도 뭐 함부로 쓰지 말아라. 뭐 연차는 왜 다 사용하느냐. 이런 거 회사의 암묵적이고 좀 불법적인 룰에 대해서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라거나 또는 회사에 대해서 좀 이른바 말 많은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아직 저희가 조직 문화 자체가 약간 좀 집단적 문화 조금
나와 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좀 관용하지 못한 문화도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생각이 좀 다르거나 좀 유독 좀 다르게 이제 행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러한 경향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인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상태를 유형화시키면 안 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거는 업무 명령권의 남용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좀 이런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업무 명령이라는 걸 이제 표방 아래 굉장하게 업무의 뭐 과중 범위를 넓혀간다거나 또는 직무의 수준을 굉장히 떨어뜨려서 그 사람 자존감을 좀 회복하기 어렵게 만든다거나 이런 방안들이 좀 많이 쓰이고 있고요. 뭐 흔히 뭐 혼자 할 수 없는 업무를 뭐 양적으로 뭐 한 달 내에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동안 뭐 부서에 뭐 밀려있던 뭐 몇 년치 업무를 뭐 갑자기 어느 날 시일에 이걸 다 끝내놓으라 뭐 이런 것도 그 유형 중 하나고요. 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외시적으로 들자면 뭐 연구직에서 연구만 수행했던 분들을 뭐 창고로 내려보내서 뭐 창고에서 물류를 나르게 한다거나 뭐 이런 방식들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이것이 전부 다 이제 사용자의 업무 재량권이라는 이제 뭐 표방 아래서 이제 행사되고 있는 일인데요. 이런 업무 명령도 무조건적으로 다 허용되는 게 아니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여기서 법률을 하면 이제 근로기준법 23조에서 정당한 업무 명령인가 그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량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권한 남용이 되는지 권리 남용까지 넘어가는지를 좀 점검을 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잘못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걸까요? 피해자는 누구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사건들만 봐도 실제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건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했고 정상적인 성과를 내고 뭐 심지어는 뭐 회사에 뭐 1,000억 원대의 뭐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고 피해자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오히려 좀 많이 드물고요. 예. 대부분 조직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뭐 필요성이라 하면은 뭐 효용을 다했다거나 뭐 이 사람이 연봉을 깎고 싶다거나 아니면 효용을 다했기 때문에 뭐 정리를 하고 싶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소송 과정에서 뭐 그 사람 실적까지 조작을 해야 될 정도로 뭐 반드시 피해자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경우가 상당 부분 더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리고 뭐 피해자 스스로도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직장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기보다는 보통은 그 직무 환경을 이탈하는 것에 집중을 많이 하지 보통은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자신이 피해자라고 느끼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제를 바라시는 분들은 이제 스스로가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은 정상적으로 일을 했고 왜 이걸 당하는지 이유도 모를 정도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셨던 분들이 많이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첫 번째가 내가 안 좋은 상황에 있다는 걸 먼저 인식을 하시는 순간이 오면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인식이 돼야 다음 문제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는 일단 적극적인 마음을 먼저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대부분의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들은 상당 기간 그걸 방치하다가 기간이 이미 꽤나 오래 지난 상태에서 보통은 전문가를 찾거나 아니면 조직을 이탈을 하거나 아니면 극단적인 사고까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조기에 응수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 뭐 구상을 받는 보상을 받는다거나 또는 뭐 법률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인식을 한다면 두 번째로는 행동에 대해서 너무 주저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행동이라고 하면 괴롭힘의 양상에 대해서 반드시 수집하시고 기록으로 남기셔야 됩니다. 직장 괴롭힘의 가장 큰 문제가 대부분이 상당 기간 지나서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해자들 대다수가 또는 그 환경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분들은 그 환경 나중에
책임질 만한 사항들에서 전면적 부정을 하는 거는 거의 필연적이고 당연하기 때문에 사실상 일체의 기록을 입증하실 준비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저희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업무 자체에 업무일지를 작성하시는 걸 추천을 많이 드리고요. 기타 가장 중요한 거는 상시적인 녹음, 그 다음에 기록에 대해서 보존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방안, 많이 있겠죠. CCTV도 있고 업무 보고서도 있고 종이로 된 거는 절대 버리시면은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여기서 증거 수집에 좀 강조해야 될 부분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굉장히 미묘하게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명령을 통해서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업무가 왜 부당한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가령 평소에 다른 사람이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충분한 시간 한 달을 부여받았는데 나만 여기에 대해서 10일 정도에 다 끝내라는 명령을 부여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했는가에서 입증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타임과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자세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 업무 일체에 대해서도 다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좀 준비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 정도의 좀 노력이 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도 어느 정도는 가해자에 대한 민사적, 지금은 형사벌이 없기 때문에 민사적인 어떤 구제를 받는다거나 이거에 대한 또 마음의 병이라든가 산재 처리를 받는다거나 어느 정도 좀 부상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적극적인 단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대응하는 좀 향후 계획? 일단 첫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슈화가 된 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흘러왔습니다. 다만 이제 공식적으로 법안이 제출된 거는 많이 좀 4-5개 정도 있는데 아직까지 입법화된 게 없습니다. 일단은.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총리실에서 직접 챙긴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법적 개념이 좀 생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공식적 사회적 단체나 기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게 이제 단순히 법적 구제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방적 활동으로 좀 이렇게 문화를 좀 개선하는 활동도 좀 필요해 보이고, 두 번째로는 이분들의 좀 정서적 심리적 치료도 어느 정도 좀 병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종 심리 상담 센터나 저희도 어떤 단체를 만들기 위한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정도로 좀 전문화돼서 이제 케어할 수 있는 그룹이나 단체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입법이 돼야죠. 법이 개념이 있어야 이걸 처벌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A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상태가 아직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거죠. 있는데 질문 없거나 좀 필요한 얘기가 있으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너무 빨리 포기를 많이 하신 게 제일 안타까워요. 사실 직장 내 괴롭힘이 결과가 제일 안 좋은 게 사실은 이게 생각보다 자살 사건으로 많이 이어지거든요. 그분들이 남긴 유서나 이렇게 메시지들 중 유심히 보면은 항상 이런 말씀도 많이 있어요. 입증할 수가 없다. 누가 괴롭힌다. 이렇게 해서 힘들다. 장기간 그냥 버텨오세요. 물론 주변에 도움도 받을 기회도 없었고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랬겠지만, 근데 생각보다 사용자는 괴롭히기 위한 방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무리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평상시에 내가 느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입증이 안 되고 아예 불가능하다고만은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현재 조직화된 국가에서 보장, 보상, 강력한 나라의 의지가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개별적인 좀 의지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쉽게 너무 비관해서만 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적어도 많이 괴롭힘의 행위를 해서 억울하신 분들이 제일 바라는 게 보면은 이제 명예회복이거든요, 사실. 왜냐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도 거짓된 소문, 자신에 대해서 음해하는 얘기 이런 것들이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공적으로 법원에서 통해서 뭐 산재를 통해서든 이것이 맞다라고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늦지 않게만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 거에서 예, 고민하시고 바로 움직여 주시는 거에 대해서 예, 조금만 좀 적극성을 띄워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같은 이제 대리인들의 바람이죠. 사실.